셋 모두 잘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팀에서 경쟁력 있는 예비 FA가 동시에 여러 명 등장하면 구단과 선수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기아 타이거즈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장현식을 보내던 당시만 해도 통합 우승팀이 왜 이리 조용하지? 나는 의문이 들었지만 조상우를 영입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켰다. 두 선수 모두 훌륭한 투수다. 마무리와 필승조를 모두 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선수의 능력이 거의 비슷하다고 봤을 때 기아의 방향성은 분명했다. 목돈을 쓰는 데는 신중했지만 미래를 위한 지명권은 과감히 사용했다. 장현식은 52억 원 전액 보장 조건으로 LG 트윈스로 이적했다. 대신 기아는 키움 히어로즈에 내년 1라운드, 4라운드 지명권과 현금 10억 원을 넘겼다. 조상우를 데려온 이유는 분명하다. 내년에도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다. 이후의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새 시즌의 윈나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조상우가 한 시즌만 더 뛰면 FA 자격을 얻게 된다는 점이 이유 중 하나다. 예비 FA 신분인 만큼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 공을 던질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경기력 상승이 기대되고 기아 불펜 전력이 확실히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그렇게 잘해서 FA가 되면 팀을 떠날 가능성도 생긴다. 경쟁이 붙는다면 기아가 조상우를 잡는다는 보장이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1년 동안 활용하기 위해 유망주 2명과 10억 원을 투자한 셈이 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예비 FA가 조상우 1명뿐이라면 기아도 돈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기아는 공수 핵심인 박찬호와 라인업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전 외야수이자 국가대표인 최현준 역시 첫 FA 자격 취득을 앞두고 있다. 한 팀에서 이렇게 주축 선수들이 대거 FA가 된다면 아무리 부자 구단이라도 모든 선수를 잡는 데는 한계가 생긴다. 결국 구단은 시즌 후 FA 협상에 우선순위를 매길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선수들의 희비가 갈릴 수 있다. FA란 원소속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몸값이 크게 뛴다. 원소속팀이 관망하면 시장에서 다른 팀들이 눈치를 보며 몸값이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올해 최연태가 그랬다. 물론 삼성 라이온즈가 70억 원이라는 거액을 제시하며 구제했지만 한때 미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세 선수 모두 잘해서 기아가 2연패를 이루며 왕조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시즌 후 세 선수 모두 FA가 됐을 때 구단이 어떤 대우와 선택을 해야 할지는 큰 고민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BFA 단연 계약 얘기가 나오지만 현재 기아의 움직임은 조용한 상태다. 양현종, 조상우, 박찬호, 최현준이 동시에 FA라니 기아 2025 2연패 집중. 2026년 데뷔는 골치 아파. 기아 타이거즈 심재학 단장과 이범호 감독은 조상우 트레이드를 결정하면서 2026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심재학 단장은 깊은 고민 끝에 2025년 통합 2연패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6년 경쟁 균형세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진 바 없다. 2023년에 3억 4천만 원을 받았던 조상우의 2025년 연봉은 상승할 것이다. 김도영 등 V12 주역들의 연봉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심재학 단장을 포함한 구단 관계자들은 2025년 경쟁 균형세 초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팀 페이롤 증가분과 경쟁 균형세 20% 인상분, FA와 BFA 선수들 계약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상우 트레이드를 추진했다. 올해 기아의 경쟁 균형세는 112억 4,900만 원으로 팀 페이롤 인상분이 24억 6,265만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계산했다. 2025 시즌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해보자. 기아가 통합 2연패를 달성하든 실패하든 2025-2026 오프 시즌은 복잡한 상황이 예상된다. 2026년에는 새로운 경쟁 균형세 기준이 설정되고 모든 구단이 이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심재학 단장은 2025년 이후에도 경쟁 균형세가 사라질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
경쟁 균형세 동결을 전제로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 경우 기아는 2연패를 달성할 경우 기쁨이 크겠지만 경쟁 균형세 기준 초과 가능성이 커진다. 2연패를 달성하면 팀 페이롤이 더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LG 트윈스도 2023년 통합 우승 후 2024년 경쟁 균형세를 약간 초과했다. 기아는 2025 시즌 후 주요 내부 FA만 4명이다. 양현종, 박찬호, 최현준의 조상우까지 합류하면서 토종 에이스. 핵심 센터라인 선수, 마무리 투수 등 핵심 전력의 계약 갱신이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기아가 2025-2026 회 시장에서 일부 내부 페이를 잡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기아는 2025년에 전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부 FA 중 일부를 놓치면 2026년 전력 약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아가 2025년 우승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보는 이유다. 이외에도 베테랑 선수들의 노령화가 진행되기 전에 우승을 노려야 할 시점이다. 결국 2025 시즌 중 결정될 2026년 경쟁 균형세가 기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 기아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결과 2025년 우승 확률 극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조상우를 영입했다.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2025년 통합 2연패는 더 절실해진다. 조상우의 합류로 2025년 기아의 전력은 10개 구단 중 최강일 것으로 예상된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 기아 타이거즈가 새로 영입한 조상우의 메디컬 테스트를 완벽히 끝마쳤다. 이제 남은 건 그가 내년 시즌에서 제대로 활약하며 던져주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혹시 크리스마스 특집 발표였을까? 사실 조상우는 이미 20일에 기아 서울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에서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의 MRI 검사를 받았다. 트레이드가 발표된 지 하루 만에 기아는 그의 몸 상태를 철저히 점검했던 것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조상우는 올해 키움 히어로즈 소속으로 44경기밖에 나서지 못했다. 던진 이닝도 40이닝을 채우지 못했는데 이는 부상의 여파였다. 그에게는 쉽지 않은 한 해였다. 군 복무를 마치고 자신 있게 복귀한 시즌이었다. 하지만 시즌 초반부터 마무리 자리 경쟁에서 밀렸다. 홍원기 감독과 구단은 불펜이 약하다는 이유로 특정 상황에서 중요한 순간에 투입하려는 계획이었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었다. 결국 시즌 중 조상우가 마무리로 복귀했지만 부상이 문제였다. 시즌 중반 어깨 부상으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중반까지 중위권 도약 가능성을 보였던 키움은 조상우의 이탈 후 이길 수 있는 경기에서 패하며 점점 무너졌다. 당시 검진 결과 큰 부상은 아니었으나 지속적인 통증이 그를 괴롭혔다고 한다. 이런 유형의 부상은 오히려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기아도 트레이드를 감행했지만 그의 상태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다. 검진 결과는 이상이 없었다. 굳이 이를 발표할 필요는 없었으나 조상우의 어깨 문제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자 기아는 완전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검진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기아는 우승 전력의 핵심이던 장현식을 잃었다. 장현식은 첫 FA 계약으로 52억 원 전액 보장을 받고 LG 트윈스로 이적했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조상우로 완벽히 메우며 2연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미 정혜영이라는 뛰어난 마무리 투수가 있는 가운데 8회와 9회를 지킬 최강 뒷문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조상우가 건강하다는 가정에서 가능했는데 현재로서는 기아의 출발이 나쁘지 않다.